네, 안녕하세요. 루이스입니다. 네. 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그 음성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 예, 제가 올해 좀 코로나로 인해서 예비교사분들을 좀 도와주는 활동을 뭐 이전에도 꾸준히 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뭔가, 예, 직접 찾아뵈서 이게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개설을 했어요. 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하다가 원격 수업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편집 프로그램도 좀 손에 있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그 네, 임용 준비하시는 우리 예비교사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채널에 영상을 3개를 올렸어요. 네. 네,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그래서 뭔가 그런 식으로 뭔가 꾸준히 올리려고 했는데 문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 그냥 직접 찾아뵈서 도와드리는 거는 그냥 예, 좀 가서 바로 말씀드리면 되는 거를 여기서는 뭐 편집을 해야 되고 예, 뭐 영상 뭐 이렇게 또 업로드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편집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이전 영상은 막 효과음도 넣고 막 별의별 걸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일과 좀 병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영상을 만드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시험이 다가오는데 뭔가 하나 또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집 거의 없이 제 음성을 출연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데, 네, 제가 좀, 예, 부끄러움이 많아서요. 그렇지만, 네, 그 자막으로 뭐 다 처리하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음성으로 좀 마지막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공부 전략을 조금 살펴볼까 해요. 뭐 이게 공부 전략이 뭐 필승 전략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제 보통 한 달 정도 남으면은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예. 그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나 진짜 마지막 스포트 올려야 돼. 막판 스포트 올려야 돼. 정말 집중해야 돼. 라는 생각이 머릿속으로 꽉 차 있긴 한데 또 그게 좀 불안감도 있고요. 예, TO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험장은 어디서 보게 될까? 이번에 마스크 쓰고 본다는데 나 혹시 유증상 환자로 분류되면 어떡하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집중력이 오히려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여러분 휴식을 취하면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네, 혹시 내가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한번 방향을 조금 설정을 다시 해보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조금 예, 어설퍼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며 네, 첫 번째입니다. 우선 자, 지금까지 여러분 공부한 것들을 모든 범위에서 빠르게 여러 번 보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 한 달은 지금까지 공부한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빠르게 여러 번 보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지금 뭐 개인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이제 뭐 보통 1, 2월에 뭐 기본 이론 좀 정리하고 3, 4월에 심화 이론 뭐 5, 6월에 기출 그리고 7월부터 문제풀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뭐 그게 꼭 뭐 정석이다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7월, 8월부터는 문제풀이에 너무 열중하는 경우도 계셔요. 네. 그래가지고 모든 팀의 모의고사를 다 푸신다든지, 예, 뭐 작년 것도 구해서 다 푸신다든지, 이렇게 문제풀이에 너무 열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으나,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당연하게 했었던 기본 이론들 있죠. 예. 아니면 기출과 관련된 이론들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잊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장 들어가서, 이거 기출에 나왔던 건데? 기본 이론이었는데?
라는 게 얼핏 생각이 나는데 답안으로는 인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이 두 개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기출과 기본 이론을 놓으시면 안 돼요. 아니면 여러분 요거를 토대로 만든 서브노트가 있으시다면 이거를 계속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 되고 플러스 알파로 하는 것들이 그 모의고사라고 보면 돼요. 이 모의고사가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무리 문제풀이 시즌이라고 하더라도 모의고사가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지금까지 봤었던 그 기출과 기본 이론들을 계속 여러 번 돌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한 번 보는데 범위가 꽤 많잖아요. 교육학도 있고. 그래서 한 20일 정도 걸렸다. 이 똑같은 거 있죠? 이 똑같은 범위, 똑같은 책, 똑같은 교재를 다시 한번 빨리 돌리면은 10일 안에 가능합니다. 2회독. 그리고 똑같은 범위와 똑같은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5일 안에 가능할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3일. 그리고 1일. 마지막 시험 전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모든 범위 있죠. 기출과 기본 이론이 합쳐진 모든 범위를 처음엔 좀 오래 걸리더라도 자,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적어도 5번. 적어도예요. 적어도. 가능하면 더 보고요. 네. 그래서 적어도 5번 이상 보고 시험장 들어간다. 나머지 한 달 동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뭐 2주 전에 보셨다라고 해도 충분히 3회독 정도는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다 봤던 거니까요. 예. 그 집중력을 굉장히 동원을 하면은 빠르게 전 범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있죠? 한 3회독, 4회독, 5회독 할 때는 그냥 약간 정말 소설책 읽듯이 쭉 스캔하는 거죠. 그게 가능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시험장에서는 진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 범위를 빠르게 여러 번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몇 달 뒤에는 생각이 안 날 수 있어. 그런데요, 마지막 한 달 동안에 이런 식으로 반복한 내용은 분명 시험장에서 생각납니다. 근데 전 범위를 빠르게 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론이 나오더라도 약간 여기서 봤던 내용이다라고 뭔가 인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일단은 핵심입니다. 근데 모의고사의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기출, 기본, 서브노트 이 내용을 빠르게 여러 번 돌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돌릴 때 여러분이 또 할 수 있는 내용이 백지나 말하기를 활용하는 건데, 우선은 여러분 마지막 한 달은 정말 모든 시간을 활용하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모든 시간을.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서 또 서술형이고 그러니까요, 인출 싸움이잖아요. 아무리 많이 읽었던 내용도 시험장에서 이게 뭐였더라 라고 긴가민가 할 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인출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백지를 하나 꺼내시고 그 백지에다가 목차를 그려 놓는 거죠. 그래서 목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 영어 교육론의 어세스먼트 파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 어세스먼트 이거 그 루이스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목차가 좀 상세하게 되어 있잖아요, 분류가. 네, 그래가지고 원리들 해가지고 그래, 맞아, 신뢰도가 있었고 일단 이런 거 이렇게 있죠. 그리고 사장도가 있었고 뭐 authenticity, 뭐 워시백, interactiveness 뭐 이런 거 있죠. practicality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목차화 시키고 난 다음에 reliability는 뭐가 있었지?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있고 레이터가 있었지. 테스트가 뭐였지? 레이터가 뭐였지? 이런 거 있죠. 자, validity에서 컨텐트가 있었고 face, construct가 있었지. 이거에 대한 핵심 키워드는 뭐냐? 이런 것들을 백지에다가 계속 구조화 시켜 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연교는 이게 잘 돼요. 그 루이스 교재를 많이 활용하시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그려보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고. 네.
특히 졸릴 때 이런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말로라도 뭔가 말로라도 그냥 뭐 밥 먹고 좀 산책 좀 하다가 그래 맞아 타당도 뭐 있었지? 맞아 이거 있었지. 그 다음 이거 있었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인출 싸움을 하는 거죠. 인출 싸움을. 생각보다 여러분이 1년 동안 공부한 양이 많다 보니까 딱 필요한 게 그때 딱 인출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인출하는 연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학도 뭔가 백지 같은 걸 꺼내거나 아니면은 뭐 수첩 같은 걸 하나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습된 무기력이다. 자, 학습된 무기력에 뭐가 있을까? 뭐 정의가 있을 수 있고요. 원인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네.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해결. 저는 이런 것들만 수첩에다 딱 여기까지만 적어 놨어요. 항상. 여기까지만. 네. 적어 놓고, 뭔가 좀 밥을 먹을 때나, 아니면은 밥 먹고 이제 졸릴 때 좀 걸을 때, 도서관 앞에 좀 걸을 때, 뭐 그럴 때 이 수첩만 들고 나와가지고, 이거를 자꾸 인출하는 연습을 했어요. 정의가 뭐였지? 원인이 뭐였지? 영향이 뭐였지? 해결이 뭐였지?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인출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수첩이 있으면은 이쪽 면과 이쪽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 면에는 키워드를 써놨어요. 정의에 대한 키워드, 원인에 대한 키워드 짧게 키워드를 이렇게 써놓고 이걸 반 접는 거죠. 반 접고 여기만 보고 인출하는 연습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머릿속으로 한번 인출해보고 설명해 본 다음에 이 키워드들이 다 담겨 있나 확인하고. 네. 전공도 가능하고 교육학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백지를 활용해서 또는 수첩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네. 그렇게 시간을, 근데 이거는 정말 이런 인출하는 활동들 있죠. 인출하는 활동들은 따로 뭔가 시간을 딱 내서 한다기보다도 정말 자투리 시간에 하는 거죠. 맞죠? 네, 정말 자투리 시간에 뭐 집에 가는 길이라든지 밥을 먹을 때도. 네. 그래서 이따가 좀 얘기를 할 테지만 정말 시간을 잘 써야 되거든요. 마지막 한 달.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하거나 좀 취약했던 개념이나 자주 실수하는 내용들을 따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여태까지 공부한 이론들 계속 돌리고 보고 나서 인출도 해봐요. 근데 정말 중요한 내용인 거 아는데, 기본 이론인 거 아는데 계속해서 인출이 안 되는 개념이 따로 있을 거예요. 정말 죽어도 안 이어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있으면은 더 따로 정리를 해놓으세요. 따로. 저는 그래서 마지막 한 달에 정말 외워야 하는데 계속해서 인출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유독 있죠. 그런 것들을 이게 포스트잇에다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가지고 휴대폰 뒤에다 붙여놓고, 자주 보이는 데 있죠? 독서실 책상에 붙여놓고, 이런 것들을 항상 정리해서 붙여놓고 계속해서 봤어요. 정말 안 이어지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시험장에서 떠오르더라고요. 문제는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까먹었어요. 네. 그래서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런 정말 중요하지만 안 이어지는 개념들. 이거는 정말 끊임없이 봐야 합니다. 따로 정리를 해서 포스트잇 같은데, 그래서 휴대폰에 적어놓는다든지 이러면은 시험장에서 생각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따로 정리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장 가서 아침에 시험 보기 전에 이런 것들 위주로 봤어요, 저는. 예, 왜냐면 그 전의 내용은 이미 5번, 6번 반복했으니까 어느 정도 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죽어도 안 이어지는 것들은 따로 포스트잇 정리했다가 책상에 많이 붙여놓고, 그리고 시험장에 이 포스트잇만 떼서 갔어요. 어차피 볼 시간 많이 없거든요. 이것저것. 그래서 이거를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시험 시작하기 전에 이것만 봤어요. 이것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확실히 외워진 개념, 그리고 더 외워야 되는 개념을 계속 구별하면서 더 외워야 하는 개념을 따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주 실수하는 내용을 따로 정리하는 것도 비슷한 개념인데요. 항상
자신만의 그 문제 푸는 그 습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주 실수했던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글자로 적으라고 했는데 꼭 나는 두 글자로 적는다든지, 이런 실수를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은 막히는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미련 없이 빨리 별표 치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정말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붙잡고 있다가 결국 시간이 모자란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따로 포스트잇 같은데 정리하는 거예요. 제발 모르면 넘어가자. 물론 좀 많이 고민해서도 모르면 넘어가자. 미련 맞게 뭐 너무 붙잡고 있지 말자. 이런 것들을 문구를 만드셔서 자꾸 자극을 주셔야 돼요. 잘 보이는 데다가 딱 붙여놓고. 이제 시험장에서 딱 시험지 받기 전에 살짝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그때도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제발 모르면 넘어가자. 그리고 아니면은 출제 의도부터 일단 생각하자. 출제자가 의도한 키워드가 뭔지부터 생각하면서 문제를 읽자. 내가 아는 것만 적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딱 자극을 주면서 시험 보기 전에도 딱 보는 거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 방향대로 따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요. 자, 새로운 것을 보고 불안해하지 말기. 참 정말 불안할 거가 많은 시기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보통 모의고사를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모의고사. 그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방향을 잘 잡고 풀어야 돼요. 물론 모의고사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도구인 건 맞지만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게 모의고사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의 그 목적을 먼저 다시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여러분 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 이걸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실전 연습이 가장 1목적이에요. 실전과 똑같은 연습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두 번째, 완전히 내재화하지 않은 것. 중요한데 인출이 바로 되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것. 내재화하지 않은 것 찾기.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 외의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지엽적인 거 하나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내는 게 핵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이 흔들리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여기 실전 연습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이제 그 실전을 앞두고 실전과 똑같은 조건에서 한번 해보는 거죠. 시간도 재고 비슷한 환경에서 그 마스크를 이제 또 쓰고 시험 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 마스크도 써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어떤 전략을 사용해서 시험 문제를 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실전으로 연습해 보는데 목적이 있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한 시간이 있죠. 제한 시간 내에 내가 잘 푸는지, 제한 시간 내에 못 풀었다라면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뭐 한 문제를 너무 오래 잡고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 모르는 거를 좀 넘기지 못하고 너무 길게 끌었다든지, 이런 것들 원인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하는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내재화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요. 기본 이론을 공부하지 않고 모의고사를 풀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기출을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풀지는 않으셨을 테고요. 그래서 이 기본 이론인데, 기초 이론이고, 그리고 기출과 관련된 그런 이론인데 내가 답안에서 못 썼어. 그런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거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고 있었구나. 답안에 막상 쓰려니까 잘 못 쓰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 찾아서 따로 정리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따로 정리하는 그런 용도가. 근데 이걸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왜냐면은 내가 정리한 그냥 기출 분석이랑 기본 이론 쭉 보다 보면은 그냥 다 아는 것 같거든요. 많이 봤던 거니까. 근데 답안에 못 썼어.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찾아내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었으면은 이제 잘 분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었다. 자, 모의고사를 풀었으면은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복습을 하겠죠. 네, 두 가지 상황에서 첫 번째, 그 문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본이랑 기출과 관련된 개념이었는데 내가 못했다. 연계성을 보는 거예요. 기출이 아니면 나오진 않았으나 한번 판단해 보니까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기본 어떤 걸 출제했는지, 어떤 개념을 출제했는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개념이 나와 있는 기본서나 아니면 뭐 기출책이나 아니면 원서 그런 것들을 좀 봐서, 아, 이거 보니까 기출이랑 완전 연관이 있네, 아니면 기본 이론이네, 이런 것들이 판단이 들거나, 아니면은 나오진 않았었으나 좀 책에 보니까 그 기출됐던 거에 바로 옆에 있던 내용이었네, 바로 같이 엮여서 나왔던 그런 개념이었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정리를 하는 거죠. 내가 이거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거 해가지고 남은 한 달 동안 여러 번 보시는 거고요. 연계성을 따져보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너무 지엽적인 것 같아. 다시 찾아보니까 이거는 정말 임용에서 다뤄지는 범위가 아닌 것 같고, 좀 너무 실험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 이렇다고 생각이 들면은 한번 보고 넘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여러분 출제가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자기가 만약에, 저는 절대 이런 쪽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정말 암기력이 좋다, 시험 막판에 정말 이것저것 지엽적인 거 다 머릿속에 넣어도 그거를 다 기억할 수 있다, 이런 암기력, 단기 암기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좋다 하는 분들은 이것도 외우세요. 저는 근데 못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지엽적인 거를 이제 모의고사에 나와서 이거 어떻게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거를 또 정리를 해요. 정리하고 또 처음 봤던 개념이니까 잘 안 이어지잖아요. 여러 번 반복을 해요. 근데 이 시간에 뭘 놓치냐면은 기본과 기출을 복습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번 반복하고 여러 번 돌리는 거, 완전히 내재화시키는 것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은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임용시험에서 이제 제가 루이스라는 걸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수험생들의 그래도 좀 많은 그런 시험 후기 같은 걸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A라는 수험생이 있고 B라는 수험생이 있다고 치면은, A라는 수험생, 기본 기초리 완전 빠삭해요. 예. 여기서 약간 심화시켜가지고, 심화시킨 내용도 다 이제 기본과 기출과 관련된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실제 시험에서 기본과 이제 기출과 관련된 문제들을 전부 다 맞췄어요. 실수 없이. 그리고 실험적인 내용도 나오죠. 기출하고 관련 없는 내용도 분명히 출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놓쳤어요. 그렇지만 커트라인은 넘긴 거야.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넘겨서 결국 합격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자, 이 B 유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 기출, 남들 그러니까 많이 맞추는 문제에서 실수를 많이 한 거예요. 실수를 몇 개에서 날렸어. 그렇지만 남들이 다 틀리는 거 있죠? 남들이 다 틀렸던 거를 그래도 한두 개 맞췄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커트라인을 못 넘었어.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무슨 스포츠 종목처럼 어려운 문제를 맞히면 가산점이 있어. 예를 들어서 피겨 스케이팅 같이 그런 종목에서 어려운 난이도의 동작을 하면 점수를 더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공부 방법이 필요하기도 한데, 다 똑같은 점수잖아요. 기본을 물어봤건 심화를 물어봤건 다 비슷한 점수잖아요. 서술형은 다 똑같은 점수고, 기입형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커트라인을 넘기는 데 목적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기본 개념과 관련돼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어쩌다가 이 지엽적인 거 한두 개 남들 틀리는 거 맞추는 것보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남들 맞추는 거를 나도 맞추는 게 더 중요해요. 남들 틀리는 걸 내가 한두 개 맞추는 거. 그래서 남들 맞추는 거 나는 하나도 실수 없이 다 맞추고, 여기서 내가 심화시켜서 공부했던 거 조금 더 맞추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은 커트라인 무조건 넘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지엽적인 거에 너무 시간을 쏟다가 이게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지엽적인 게. 그래서 자, 새로운 모의고사 풀다가 새로운 개념 만났을 때 기본과 기출과 관련이 있으면 많이 공부를 하시고요. 너무 지엽적이다 생각하면 한번 보고 넘기세요. 근데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다?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제 기본서나 기출을 다시 찾아보시면서 판단을 하세요. 아니면 이게 판단이 잘 안 들면 스터디원하고 한번 해보고, 지엽적인 거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기세요.
제발 막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게 지엽적인 거다. 이거 빨리 정리하자. 반복하자.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답안이 여러분 또 모의고사 답안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스터디1하고 생각했을 때도 요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답안이 이렇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막 1시간 동안 토론하면서 이 문제의 답안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해설 강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라고 해서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 시간 너무 아까워요. 네. 스터디1 안에서도 논란이 되는 문제는 넘기세요. 네. 넘기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시면서 또 강의를 들으실 때 있죠? 네. 강의를 들으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출을 자꾸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무엇이냐, 더 알아야 되는 거 무엇이냐, 내재화 안 된 거 무엇이냐, 이런 거 지금 계속 인출해야 되는 그런 인출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모의고사 강의가 생각보다 엄청 길더라고요. 모든 문제를 다 다루는 강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강의를 다 듣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2팀 거 수강하셔가지고 모든 문제 강의를 다 들으세요.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이건 너무 수동적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시험은 객관식이 아니고 서술형 시험이잖아요. 인출이 바로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수동적으로 계속 듣기만 하는 강의는 인출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래서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먼저 복습을 하시고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릴 건 거르고 혼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찾아보면서 그게 더 좀 되니까요. 근데 혼자서 뭔가 찾아보는데 해결 안 됐고 지엽적인 것도 아닌 것 같아. 뭔가 중요한 것 같아. 이런 것들만 찾아서 보세요. 문항별로.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너무 강의 듣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거죠. 이건 답안 쓰는 연습인데 모의고사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이제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내가 아는 거를 적으려고 해요. 출제자가 의도한 것이 아니고. 시험장에서도 딱 지문 보자마자 아는 거 나왔다. 아는 개념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스키마가 활성이 됩니다. 공부했던 내용들 거기서 딱 그치 루이스 책에서 이거 막 나와 있었는데 막 몇 페이지에 나와 있었는데 이런 것도 기억하세요. 보통 이거 챕터 2에 오른쪽 밑에 나와 있던 건데 이렇게 위치로 기억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딱 떠올라. 좋아 이거야 하고 막 적어요. 근데 사실 출제자가 의도했던 거는 이걸 적으라는 게 아니야.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다른 거, 그 지문에 적용되는 그 측면을 적으라고 했던 건데 내가 아는 거, 내가 기억나는 거 있으면 너무 이걸 적고 싶어요. 아닌 거 알아도 적고 있을 때도 많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 한 달 동안 계속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거를 계속 연습하세요. 뭘로? 모의고사로 일단. 네. 디렉션을 이런 식으로 낸 거 보니까 키워드가 이거 들어가서 이렇게 적으라는 걸 의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서 답안을 구성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항상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찾으시고 방향을 찾으셔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너무 따라가시면 안 돼요. 네. 지문에 맞춰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스터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일부 문제라도 이렇게 교환을 한번 해서 A라는 그 수험생과 B 수험생이 교환을 해서 그리고 서로 봐주는 거죠. 서로 봐줄 때 그 초점은 그 자잘한 문법을 고쳐주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 뭐 주어 단수인데 뭐 S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말고요. 어나 전에야 이런 걸로 지금은 피드백을 줄 때는 아니고요. 우선 첫 번째는 알아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해석이 바로 되는지.
왜냐면은 영어로 이렇게 답안을 쓰다 보면요. 아니면 교육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말로 이렇게 썼다고 할지라도 그 답안을 읽는 사람이 이거 무슨 말이야? 한 번 읽었을 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스터디원이 보기에 아 이거 무슨 의도로 쓴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답안은 채점자한테도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채점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그 답안을 보는데 한 번 봤을 때 잘 안 읽혀? 이러면은 좀 곤란할 수도 있어요. 다 점수를 좀 맞기에.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의도로 답안을 썼는지 파악이 가능하느냐. 아니면은 왜 여기서 이해가 안 됐냐. 아니면 이거는 그냥 체크만 해줘도 돼요. 아, 첫 문장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보는 거죠. 아, 여기서 뭐 문장 구조를 너무 복잡하게 했다거나 그런 것도 있죠. 키워드를 너무 약간 꽁꽁 숨겨놨다거나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해보시고 아니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가 들어갔는지 아무래도 채점 기준표대로 채점을 하니까요. 아 이런 말 이런 말 이런 말이 들어가야 정답 인정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서 이런 이 개념을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꼭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보고 이런 게 잘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교환해서 한번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그 푼 스터디원이랑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문제를 푸는 그 짝 스터디 같은 거를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자기 전에 한 30분 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예요. 나랑 다른 문제를 푸는 그분과 그런 다음에 오늘 풀었던 문제 중에서 가장 그 괜찮았던 문제 세 문제씩을 교환을 해요. 교환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파트별로 하면 더 좋겠죠. 영교, 영어학, 일영문학 이런 식으로 뭐 네 문제도 괜찮겠네요. 세네 문제 정도를 이렇게 교환을 서로 해서 딱 시간을 딱 재고 딱 풀어봐요. 네. 풀어본 다음에 그래도 여기 이거 좋은 게 알아서 이제 그 스터디원을 좀 그러니까 서로 약간 신뢰할 수 있는 스터디원을 만난다면은 가장 베스트 문제를 뽑아올 거예요. 아 그래서 다른 지역이랑 하는 게 더 좋아요. 이 스터디는. 그래서 가장 베스트 문제, 논란이 됐다거나 그런 것들 다 빼고 가장 좋았던 문제들을 그런 문제들을 뽑아서 서로 교환해서 그래서 시간 재서 풀고 그런 다음에 한 그죠 5분에서 10분 정도 답안을 서로 봐줘요. 봐줘서 채점을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서로 피드백 간단하게 하면은 이거 뭐 30분 안에 끝납니다. 빨리빨리 하면은 정말 네 그렇게 해서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한 번 더 해보는 자기 전에 한 번 더 하는 그런 연습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집중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영상을 지금 바로 보셨던 아니면 며칠 남기고 보셨던 간에 남은 시간에 정말 최고의 집중력을 보이면 정말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양의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오히려 약간 과장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딱 한 달 남았는데, 지금, 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공부한 양만큼 공부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네. 그래서 정말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를 해야 되고요. 또, 몰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시험장 들어가실 때까지 정말 다른 거를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시험만 생각하세요, 시험만. 그러다 보면은 정말 많은 걸 여러분이 시험장으로 갖춰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뭘 공부했고, 얼마나 공부했고, 다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게,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남들은 뭐 여기까지 했던데, 남들 모의고사 뭐 여기까지 풀었던데, 이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몰입을 하세요. 그럼 몰입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첫 번째, 목표를 일단 구체적으로 써놓고 자주 읽어보세요. 가장 잘 보이는데 딱 붙여놓는 거죠. 아, 전공 70점, 교육학 18점,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그 내가 올해는 정말 문 닫고 합격한다, 뭐 이런 식의 멘트도 괜찮고요. 그거를 그냥 뻔하더라도, 뻔하더라도 자주 읽어보세요. 자주. 그게 확실히 도움이 되거든요. 정말 뻔하더라도 자주 주문을 외우듯이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된다, 나 진짜 마지막이다, 이런 것들 자주 읽어보시고,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실 때 있죠, 부담이 없는 것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 이제 서서히 그 준비 운동을 한다고나 할까요? 운동선수들이 막 바로 그 실전 운동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준비 운동을 해서 서서히 몸을 만들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전 운동을 하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부담 없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서서히 집중력이 발휘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영어 지문 읽을 때 최고의 집중력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공부 딱 시작할 때 일반 영어부터 하면은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집중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좀 부담스럽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공부의 시작을 단어로 했거든요. 단어책. 단어책을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보고 시작했거든요. 모든 공부 시작을. 왜냐면은 그냥 단어랑 단어랑 뜻 이렇게만 매칭하면서 쭉 보면 되니까 부담은 없는 거죠, 사실. 아니면은 제가 그냥 가장 좋았던 과목이었던 연교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부담이 없는 것부터 하다 보면은 집중력이 서서히 올라와서, 그런 다음에 집중력이 좀 최고로 됐을 때 제가 가장 부담스러워했던 일형문학을 그때 딱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밍업부터 하고 시작하면은 확실히 그 점점 몰입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정말 하셔야 되는 작업인데, 자꾸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지금이 곧 시험이다. 그리고 시험장 상황을 자꾸 상상을 하고요. 인간의 뇌는요, 그 현실하고 있죠? 현실하고 상상을 구별을 못 한대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 배우들이 그 슬픈 생각 해가지고, 영화에서 뭐 연기를 할 때 그 눈물 바로 막 흘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슬픈 거라기보다도 슬픈 상상을 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근데 뇌는 그 두 개를 구별을 못 한다는 거죠. 얘가 지금 상상해서 슬픈 척 하는구나, 이런 걸 판단했으면 눈물을 안 흘려 보냈겠죠. 그래서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자꾸 상상하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이 되는 순간,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이다. 항상 지금부터 매주 월요일에 이번 주 토요일이 시험이다. 정말 마지막 일주일, 마지막 5일 동안에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해보자. 자꾸 상상하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이 무조건 이명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은 뇌도 착각을 하거든요. 자꾸 우리가 주문을 외우면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긴장을 좀 하고요. 그 긴장을 통해서 조금 더 집중력이 발휘가 될 수가 있어요. 뇌도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절실해지는 거지. 절실해지고 몰입도를 높이는 거죠. 시험이 코앞이다. 시험이 코앞이다. 집중하자. 도서관 갈 때도 올 때도, 밤에 샤워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이번 주 토요일이 시험이다. 이걸 자꾸 상상을 하다 보니까 준적이 높여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런 다음에 토요일날 모의고사를 봅니다. 실전과 똑같이요.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뭐 도서관 가서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처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그 전날부터, 금요일 밤부터 내일 시험이다, 잘 보자, 무조건 합격하자, 이런 식으로 주문을 외우는 거죠. 그럼 토요일에 일어난 다음에 아침을 먹어요. 근데 아침을 뭘 먹냐면은 실제로 여러분 시험장 가기 전에 먹을 거, 그거를 먹어보는 거죠. 일어나는 시간도 여러분 실제 그 시험장 간 그 시간 얼추 계산해가지고 먼저 일어나면 좋고요. 그런 다음에 복장도 있죠. 네, 복장도 시험장에서 입을 거 똑같이 입으세요. 똑같이. 그리고 마스크도 시험장에서 쓸만한 마스크 똑같은 거 쓰시고, 다 똑같이 해가지고, 간식도 있죠. 교육하고 전공 그 사이에 간식도 똑같은 거 드세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시험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게 내 속에서 잘 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시험해 보는 겸 모든 걸 똑같이 해서 모의고사를 하나 봅니다. 교육학과 전공 둘 다요. 다 보고 나서
이제 시험 잘 봤다 라고 해서 저녁에 뭐 채점을 하겠죠. 점수를 한번 내보시고 합격선이다 이러면은 좀 칭찬도 해주시고, 불합격이다 이러면은 한번 시험 더 보자 라고 해서 일요일부터 재수로 돌아가는 거죠. 재수. 자, 재수다. 떨어졌어. 재수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금요일까지 또 이번 주 토요일 또 재수 시험이다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실전처럼 모의고사 또 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는 삼수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계속해서 자, 이번엔 꼭 붙자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4수 5수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실전에서 정말 어떤 느낌이 드실 수 있냐면은, 실전에 들어갈 때 긴장이 좀 덜 될 수가 있어요. 매주 약간 내가 항상 상상을 했으니까요. 매주 상상을 해서 뇌도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 전주랑 그 전주랑 똑같은 상황 아닌가? 라고 뇌도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는 반응, 몸이 조금 새로운 것을 만나서 불안해하는 반응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 익숙한 것을 체험하면서 그 불안해하지 않는, 그냥 좀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을 뇌에서 처리를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긴장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주 토요일이 이제 시험이라고 상상하시고 몰입도를 높이면서 불안감은 줄이는 그런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시험장에 있다는 이미지 트레이닝. 그래서 여기서 좀 관련돼서요, 여러분이 만약에 토요일마다 모의고사를 보면서 연습을 하신다면 한두 번 정도는 평소에 공부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한번 그 실전 모의고사를 한번 보세요. 낯선 환경에서 한번 그 모의고사를 치른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자, 4번 책상 정리 방해 요소 찾아. 이거는 뭐 여러분 잘 하고 계시죠? 당연히 스마트폰 치우고. 그죠? 인간은 시각에 많이 이끌립니다. 특히 공부하다가 보면요. 그래서 책상에 자극이 될 만한 것들 있죠? 내가 좋아하는 뭐 책이다, 만화책이다, 잡지다, 아니면 휴대폰이다. 이러면은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책만 보진 않잖아요. 한번 이렇게 멍 때리면서 하다가 휴대폰이 뭐가 울리고 있네, 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항상 매번 공부의 시작은 방해 요소 찾아낸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휴대폰 치우고, 뭐 잡지 치우고, 뭐 치우고. 그리고 관심 없는 것까지도 괜히 관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전혀 관심 없던 책이 있어요. 소설책이. 근데 내 책상에 꽂혀 있었어. 근데 공부하다가 좀 지루해. 괜히 꺼내 본다니까요. 평소에는 손도 안 댔던 거. 그래서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는 다 치워버리고 하는 게 좋아요. 확실히. 지금 몰입을 해야 되니까 한 달 동안 다 치우고 정말 공부할 것만 다 꺼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방을 다 포스트잇 잘 안 이어지는 경험들 있죠? 그런 것들을 엄청 많이 붙여놨어요. 엄청 많이 붙여놔가지고 집중이 안 될 때 멍 때리더라도 이게 보이는 거야. 예. 멍 때릴 때, 이쪽에 멍 때릴 때도 이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죠. 어디 한눈 팔 데가 없는 거죠. 휴대폰은 저는 아예 안 들고 갔거든요, 도서관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마지막에 몰입이 좀 되더라고요, 확실히. 네. 물론 여기서 이제 좀 집중력을 잃고 좀 다른 생각으로 빠질 때 있죠. 그 빠지는 걸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빠졌다가 빨리 돌아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구호를 하나 정해놓는 게 좋아요. 구호. 돌아올 때 집중. 이번 주 토요일 시험이다. 그 짧으면 좋아요. 짧으면. 네. 짧은 구호니까 또 약간 뇌에서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좀 딴 생각을 좀 빠져들 때쯤 내가 집중, 뭐 다른 구호도 괜찮아요. 이런 구호를 항상 외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지금 좀 딴 생각에 빠졌을 때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돌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뇌에서 익숙해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다음부터는 좀 습관이 되면은 좀 딴 생각에 좀 빠질 때쯤 나도 모르게 집중, 이게 딱 생각이 나요. 네. 그래서 항상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습관을 들여서 집중 벗어날 때 돌아오는 구호를 많이 연습을 해주셔서 정말 1분 1초라도 버리지 않게 몰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기상 취침 온라인 스터디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저는 그래서 그 시험 직전에는 기상 30분 그리고 취침 때 30분 이거 스터디 했어요. 네. 그래서 자는 시간과 이제 그 일어나는 시간을 이제 항상 그 규칙적으로 했고 마지막에 정말 자기 전에 30분 더 한다. 그리고 일어날 때 30분 더 한다. 이런 느낌으로 더 공부했거든요. 기상 때 막 이렇게 꼼지락꼼지락거리고 그런 시간을 없애기 위한 거였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럴 때는 좀 근데 준비를 미리 해오는 거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생각보다 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다른 거 공부하기 바쁘니까. 그래서 준비를 안 해도 괜찮은 거를 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좋았던 문제들을 보내주고 10분 동안 풀고 10분 동안 채점하고 10분 동안 피드백 준다든지. 그럼 미리 준비할 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기상 스터디도 그런 것들 하면 되죠. 네, 그런 것들, 비슷한 것들, 아니면 뭐 교육학, 그 중요 개념들, 이렇게 서로 설명해주는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부담 없는 기상과 취침 스터디를 뭐 30분씩 하면 더 좋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불안감 없애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요.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가장 그 여러분의 실력을 100% 발휘하고 나오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시험장에서 너무 불안해서 제대로 실력 발휘 안 되면은 그거보다 억울한 거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지금부터 근데 연습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부터 불안해하면은 시험장까지 그거 불안감 달고 갑니다. 지금부터 불안해요. 막 한 달 남았어. 난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다 똑같은 생각해요. 난 지금까지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다 똑같은 생각합니다. 근데도 유독 나만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분명히 다 공부했는데 그거 어디 안 가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요. 시험장에 문제 나오면 그거 여러분 맞출 수 있어. 공부한 거 다 머릿속에 있고 시험 볼 때 다 튀어나와요. 근데 한 게 없는 것 같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주변을 의식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불안으로 시작하면은 그렇죠? 주변을 의식해서 어 뭔가 그 전공 카페에 이렇게 둘러보니까 스터디 모집만 봐도 저 사람 지금 저런 것까지 하고 있네? 나는 뭐 한 거지? 비교해요 또 이제 도서관에서 나 이거 공부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또 뭔가 해요 새로운 거 저거까지 봐야 되나? 또 불안해져요. 이게 불안하니까 자꾸 의식을 하고 나는 이거를 왜 안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나도 사실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잘 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야. 자기는 분명 잘하고 있는데 괜히 불안해지는 거죠. 주변을 의식하고요. 그리고 별의별 생각 다 들어요. 이제 또 시험장 나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 내가 마지막이 될 수 있을까? 이번에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요. 아까처럼 몰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막판에 스퍼트가 떨어지는 거야. 점차적으로 몰입을 해서 최상의 상태로 최고의 그 이제 지식 수준에 올랐을 때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점점 이제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이러면은 그 시험장 들어가서도 더 불안이 심해져요. 왜냐면은 또 주변을 의식하다 보니까 같이 실내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계속 보게 되는 거야. 앉아가지고 한 명 한 명 들어올 때마다 와, 저 사람 엄청 잘할 것 같아 왠지 막 괜히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막 책을 이만큼 들고 왔어. 와, 저 사람 공부 엄청 많이 했나 보다. 별의별 이미지를 다 씌웁니다. 이제 다 고수야. 다 이제 엄청난 고수. 나만 왠지 초라해지고. 이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교육학을 봐요. 먼저 교육학을 보는데 어렵게 나온 거야 생각보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했는데 옆에 사람 또 의식해요. 다른 사람도 보니까 너무 잘 쓰는 것 같네. 나만 못 쓰는 거 아니야? 와, 망했다. 전공 보나마나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공도 망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다들
다들 어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다들 똑같은 생각이고 다들 어려워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는 편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합격선에 있던 거죠.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이런 상황이 여러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지금부터 불안해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거 다 논박, 그 교육학의 논박 있잖아요. 비합리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거 다 치워버려, 여러분. 네?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어. 의식하지 마. 여러분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뭐로 이래, 뭐로. 이러니까 좀 정신 분열된 것 같은데, 네. 이러지 마세요, 제발. 왜 이래? 괜히 왜 나 잘하고 있는데 왜? 치우시고 자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에요. 이제 자존감. 자신을 존중하는 힘이잖아요. 자신을 존중. 여러분을 믿으세요. 일단은. 네. 분명히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다가도 나는 잘할 수 있어요. 마음 먹다가도 분명 흔들려요. 이건 사람 심리 어쩔 수 없어. 근데 자존감, 제대로 된 자존감은 오뚜기 같은 힘이거든요.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괜히 주변 사람들이 의식을 했다가 저 사람 저렇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 불안해지네. 그것까진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오세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나름 나만의 방식대로 잘하고 있었어. 그래서 불안해지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불안해지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오뚜기처럼.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자신을 일단 믿으세요. 내가 잘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시험장에서 잘 해낼 것이다.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 계속 하라는 그 말씀이 여기서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자꾸 시험장에서 자신있게 시험 보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계속 자신있게 정말 남들 의식 안 하고 내가 아는 것을 모두 다 쓰고 오는 그런 모습을 많이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자신을 믿으시고 여러분 잘 하셨어요. 네, 잘 하셨고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분명히 여러분 시험장에서 여러분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쏟고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전혀 실수 없이. 그렇게 여러분이 자신을 믿고 공부하시고요. 여러분이 했던 공부 방식, 공부 스타일, 공부 전략, 공부 장소 다 베스트였습니다. 지금까지. 네, 불안한 감이 들더라도 그거는 그냥 일시적인 감정일 뿐 다시 돌아오세요. 자신을 믿고 응원하세요. 알겠죠? 자존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에서 정말 남 의식하지 않고 정말 최선의 결과를 나올 수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30분 정도 좀 해볼까 했는데 1시간이 넘어버렸나? 근데 꽤 오래 얘기를 했나요? 이게 또 이것저것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좀 여러분 많이 응원하실 테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불안감을 없애시고요. 자기를 믿으시고 네, 꼭 된다고 생각하시고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2차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네. 2차는 여러분 루이스 면접책이 개정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 책을 참고하실 수 있고 또 제가 또 기타 도움을 또 드리려고 하니까 2차는 걱정하지 마시고 1차에만 이제 전념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또 불안한 상태에서 공부 환경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공부하시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세요.